23번. 4개의 문자 ABCD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물론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의 수를 뽑는다. 4H2. 그러니까 OCE인 10가지다. 라고 바로 답을 하겠지. 2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제곱의 평균이 19일 때 자연수 n의 값이 얼마인가? 그런데 우리는 당장 분사한 vx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분사한 vx는 npq 해가지고 n하고 4분의 1, 4분의 3을 곱한 16분의 3n 따라서 16분의 3n 이 분산의 값이 제곱의 평균이 19라고 했으니까 19에다가 에서 빼겠다 이거네. 평균의 제곱을 평균이 4분의 n 16분의 n제곱을 그래서 이와 같은 n에 대한 등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n이 구해지겠네. 연변에 16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따라서 n제곱 그리고 더하기 3n 그리고 빼기 16 곱하기 19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가 0이다.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n 더하기 19 n 빼기 16의 곱이 따라서 0이다. 따라서 n은 16이다 라고 결과가 난다. 3번이다. 그리고 25번. 이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무엇인가 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6제곱으로 같으니까 좀 간결하게 하나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항 결국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의 전체 6제곱으로 우린 볼 거고 이 식의 전개식에 나타나는 각각의 항은 6cr 그리고 x제곱에 6 빼기 r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r제곱 이런 항들일 테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6cr 에다가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리고 x의 12 빼기 2r 빼기 2r 12 빼기 4r제곱 이런 모양의 항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항이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r이 3일 때 상수항이 될 테고 그때의 그 값은 r자리에 3을 대입한 6c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값은 물론 1이 되니까 이 값이다. 6c3이 6, 5, 4, 3이 1 해가지고 20이니까 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20이 바로 우리가 찾는 상수항이 된다 라고 답을 하겠다. 26번.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 이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홀수가 되도록 함수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고 근데 이 값을 k자리에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써보면 결국은 f1 더하기 2f2 그리고 3f3 4f4 5f5 이거니까 이 값이 합이 짝수가 아니 홀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일단 이 따라서 2f2하고 지금 왜냐면 함수 값들이 다 정수니까 2f2하고 4f4는 짝수네 어차피 이 값은 짝수고 따라서 f1하고 3f3하고 5f5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모든 값을 더해서 짝 홀수가 되려면 이 가운데 홀수가 홀수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어차피 이 두 개의 값은 짝수고 나머지 세 개의 값 중에서 짝수 홀수가 정해질 때 그 홀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함수를 정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거야. 홀수가 이 중에 이 세 개의 값 그러니까 f1하고 f3하고 f5 이 세 개의 값 중에 홀수가 한 개 있다. 그럼 이 값이 홀수면 거기다 홀수를 곱하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야 전체가. 이 값이 짝수면 짝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f1하고 f3하고 f5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는가. 그때 첫 번째 홀수가 한 개 있다. 그러면은 전체 값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짝수가 될 테니까 그럼 곱해도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는 홀수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네 개가 짝수이기 때문에 전체 홀수가 되겠지 합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f1하고 f3하고 f5 이 세 개가 모두 홀수이어도 좋은 거야. 홀수가 세 개 있다. 그런 경우에도 그 홀수가 세 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전체 합이 홀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f1하고 f3하고 f5 저 세 개의 값 중에서 홀수가 한 개가 있도록 하는 f를 정하는 방법은 그럼 f1이 f3이 f5가 이 중에서 무엇이 홀수냐를 정해줘야지. 세 가지. 그렇게 정해진 그 항이 있다면 그 값은 y에 대응하는 어떤 값, 그 y에는 원소가 될 테니까 y에 지금 홀수가 7하고 9 두 개가 있거든. 이 중에 어떤 값이냐를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f2가 예를 들어 세 가지의 경우로 f1이 홀수다라고 했다면 f1이 7인가 홀수인 7인가 아니면 홀수인 9인가 이걸 결정해줘야지. 두 가지. 그래서 홀수가 결정이 되었어. 나머지 두 개의 값,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값은 짝수로 가야 되니까 짝수가 지금 6과 8과 10이 있거든. 그 중에서 어느 짝수로 대응시킬 것인가 세 가지 이렇게 구해지고 그리고 2하고 4는
어떤 수로 가더라도 앞에 짝수가 곱해져 있어서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하고서는 어디로 대응시킬까를 이제 따질 거지. 5개 중에 어디로든 다 가능하다. 5 곱하기 5. 그래서 이만큼의 방법으로 1, 3, 5 중에 홀수가 한 개에만 대응하는 함수를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F1하고 F3하고 F5가 모두 홀수인 경우도 우리가 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F1도 홀수야. 그럼 7과 8 중에 어떤 홀수인가 이거지. 그 두 가지. F3도 홀수야. 역시 두 가지. F5도 홀수야. 두 가지. 그래서 1과 3과 5가 다 결정이 되었고 대응이 되었고, 그 다음에 F2하고 F4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어디로 보낼 것인가. 5가지, 5가지. 이만큼의 방법으로 F1과 F3과 F5가 모두 홀수이면서 홀수가 3개 더해지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셀 수가 있다. 따라서 전체 그렇게 합이 홀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는 뭐 직접 구해야 되겠네. 27 곱하기 이게 10이니까 5 곱하기 10에다가 이것도 10을 그냥 따로 떼낼까? 100, 200을 더한 27하고 5를 곱해주면 5, 20, 5, 7에 35, 135, 1350 더하기 200. 따라서 1550개의 그와 같은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겠다. 그리고 27번. 모평균이 M이 정규부호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1바라고 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K%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어떤 값인지 아니까 A는 따라서 X1바 빼기 루트 N1분의 이 신뢰도 K%에 대응하는 신뢰 계수가 있겠지. 그걸 뭐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지금 A고, B 역시 X1바 이 B X1바 더하기지 이제는 루트 N1분의 역시 알파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저렇게 A와 B가 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2바라고 할 때 역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똑같은 K%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었다. 역시 C도 구해지지. 같은 방식으로 C는 X2바 빼기 루트 N2분의 같은 신뢰도니까 같은 신뢰 계수 알파를 쓰고, 그리고 같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쓸 거지. 모표준 편차. 그래서 C는 이 값이 되고, D 역시 X2바 더하기 루트 N2분의 알파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저와 같이 ABCD를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문제에서 B 빼기 A가 X2 빼기 X2바 빼기 X1바다. B 빼기 A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X1바 지워지고 이 값의 2배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의 2배가 루트 N1분의 2 알파 시그마가 X2바 빼기 X1이래. X2바 빼기 X1과 같다. 뭐 이제 뭐 이게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쓰자고. 그리고 B 빼기 C는 B에서 C를 빼주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거야 지금. 그럼 X1바 빼기 X2바가 먼저 나오고, 거기다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게 나오는데 루트 N1분의 알파 시그마, 이거 빼기 걸리니까 더하기로 바뀌네. 이거 더하기 루트 N2분의 알파 시그마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값이 4분의 X2바 빼기 X1바래. 그리고 N1과 N2의 B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1바하고 X2바를 없애고 N1과 N2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를 해봐, 이제 그 얘기지. 이 두 번째 식에서 따라서 이 값은 루트 N1분의 알파 시그마 더하기 루트 N2분의 알파 시그마, 이 값은 이 값에다가 얘를 넘겨서 이제 뭐 뺄 건데, 이게 넘기면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X2바 더 빼기 X1바가 되어서 이 값하고 합쳐져가지고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데 X2바 빼기 X1바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값하고 똑같거든. 이걸 집어넣어 주죠. 4분의 5 곱하기 이 값 루트 N1분의 2 알파 시그마가 같다. 따라서 이 값이 이 값과 같다. 그러면 N1도 맞춰 넘겨가지고 이제 식이 거의 나온 것 같아. 루트 N2분의 알파 시그마는,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 같다. 넘겨서 빼주면 4분의 1이네. 4분의 1 곱하기, 아니다 4분의 1이 아니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4분의 10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분의 5, 2분의 5에서 1 뺀 2분의 3. 이게 아니고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루트 n 1분의 알파 시그마. 그래서 알파 시그마 지우고, 따라서 우리는 n 1분의 n 1가 필요하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이거 넘겨주지. 오른쪽으로 3과 2 이항시키고, 따라서 루트의 n 1분의 n2는 3분의 2이고, 그러므로 이 값의 제곱인 n 1분의 n2의 값은 제곱인 9분의 4라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28번.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흰 돌을 하나 받고 뒷면이 나오면 검은 돌을 하나 받는 시행을 하는데,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시행을 n번 한 후 n번 받은 흰 돌의 개수, 그러니까 앞면이 n번 중에 몇 번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흰 돌의 개수가 결정이 될 테지. 그 흰 돌의 개수에서 받은 검은 돌의 개수를 뺀 값이, 이쯤 되면 당장 x를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한다면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n번 던졌는데 매번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니까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에 대해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흰돌을 하나씩 받으니까 n번 던진 후에 받은 흰돌의 개수는 x개일 거라고. 그래서 n번 한 후 받은 흰돌의 개수 x에서 받은 검은 돌의 개수, 그러니까 n번 중에 x번을 제외한 나머지 n 빼기 x번은 검은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검은 돌을 받잖아. 검은 돌의 개수는 n에서 흰 돌을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x를 뺀 나머지 횟수에서 하나씩 검은 돌을 받았기 때문에 n 빼기 x개의 검은 돌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흰 돌의 개수에서 검은 돌의 개수를 뺀 값, 그러니까 이렇게 뺀 값, 이 값이 3이 될 확률, 그 값을 pn이라고 하자라고 pn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그럼 pn은 따라서 이걸 좀 정리해주면 2x 빼기 n이 3이 될 확률, 그러니까 2x가 n 더하기 3이 될 확률, 결국 x가 2분의 n 더하기 3이 될 확률이 바로 pn이야. 그 pn에 대해서 p1부터 p10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 그럼 p1은 한 번 던졌을 때야. 한 번 던졌을 때 그때 x가 1 대입하면 2가 될 확률이야. 근데 한 번 던져서 흰 돌을 2개 받을 확률은 그런 경우 없잖아. 확률 0이야 지금. p2 p는 n이 2인 경우니까 두 번 던진 거야. 두 번 던졌을 때 그때 n자리 2를 대입해주면 x가 이거 홀수네. 이거 분수네. 분수 2분의 5 해가지고 그 x가 2분의 5개 뭐 그런 건 없잖아. 그럴 확률 0이고. p3 세 번 던졌을 때 x가 3 대입하니까 2분의 6인 3이네. 세 번 던졌을 때 세 번 모두 앞면이 나와야, 아니네, 맞지? 세 번 모두 앞면이 나와야 그래야 x가 3이 되는 거니까 그럴 확률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고, 그럼 매번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인 8분의 1이야 라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겠네. P4는 4번 던졌어. 4번 던져서 4 대입하면 2분의 7이 될 확률, 그런 경우 없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 개수가 어떻게 분수야? 소수 3.5 이런 거 아니잖아. 0. 5가 그 P5는 n자리 5를 대입해주면 x가 4가 될 확률. 5번 던져서 4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 5C4에다가 2분의 1의 5제곱. 따라서 32분의 5가 될 테고, 그 다음에 P6 6은 n자리 역시 6을 대입해주면 홀수가 나오네. 이거 분자가 홀수, 2분의 홀수, 그러니까 2분의 9. 이런 경우 없잖아. 0. 그리고 7, n자리 7 대입하면 2분의 10인 5네. 그러니까 7번 던져서 x가 5, 앞면이 5번 나올 확률이야. 그러니까 7c5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7c5는 7c2이고 7c2는 7, 3, 21인가? 그러니까 21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P8은 뭐 다시 0이겠지? P9 9번 던져서 x가 6이 될 확률. 9c6 그리고 2분의 1의 9제곱. 9c6이 9c3 9, 8, 7, 3, 2, 1 해주면 3이고 4라서 12 곱하기 7, 84 84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P10 역시 n자리 10을 대입하면 2분의 13이 되어서 그런 확률이 없지.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지. 따라서 그 확률 0. 어쩌다 보니까 P1부터 P10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이건 계산할 수밖에 없어 보이네. 그 값을 다 더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8분의 1. 통분리해서 그냥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쓰자.
그리고 2의 5제곱분의 5 에다가 이거 2의 7제곱분의 21 그리고 이거 2의 9제곱분의 84.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더하면 돼. 2의 9제곱분의로 통분할 것이고 2의 6제곱 64 그리고 2의 4제곱 16 곱하기 5인 80 그리고 2의 제곱 4 곱하기 21인 84 에다가 본래 84. 따라서 2의 9제곱 512 분의 이걸 다 더하게 되면 23 312. 이게 또 완전히 약분이 되나 본데. 일단 4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128 분의 4 7에 28 그리고 4 8에 32. 더 나눠져 64 분의 39. 더 이상 안 되겠네. 따라서 5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9번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fx와 gx인 연속 확률 변수 x하고 y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 그 x와 y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 두 확률의 차이를 hk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문자 이 a에 의해서 fx하고 gx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hk가 최대값이 11분의 5가 되도록 그 a의 값을 결정하라.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hk를 구해야 되고 hk는 x든 y든 그 값이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을 구해줘야 그 차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두 함수 fx하고 gx가 모두 a에서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k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범위에서 hk는 어떻게 될까? 근데 어쨌든 hk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두 확률 변수 x하고 y의 확률을 구해야 되고 그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k까지의 범위, k가 그러면 0과 a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k가 뭐 이쯤에 있다라고 하고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넓이, 이 넓이가 x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이지. 그 넓이랑 그대로 어차피 위아래가 지금 그 같은 간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k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자고. 그리고 이 넓이가 y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이란 말이지. 근데 이 두 넓이의 차이가 지금 hk인 거고. 근데 이 넓이의 차이는 물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건데 그런데 일단 그 그림의 특징을 살짝 보면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눈으로 언뜻 보기에도 그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합동처럼 보여. 근데 사실 합동인 게 이 큰 삼각형, 이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a 더하기 2분의 2. 이것도 역시 a고 a 더하기 2분의 2인 직각삼각형이라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고 따라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같잖아. 더구나 이 각과 이 각도 같고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닮았는데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k고 역시 k라서 합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당연히 같은 거야. 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y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에서 x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을 빼주면 그러면은 이 부분이 빼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이 직사각형 하나가 남겠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hk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hk를 구하기 위해서 단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k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니까 hk는 따라서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k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 세로의 길이를 높이를 뭐 h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a 빼기 k분의 h1인데 그 값은 이 큰 삼각형에서 본다면 a분의 a 더하기 2분의 2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저 삼각형의 이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h1을 구할 수가 있지. h1은 따라서 이 값에다가 그러니까 a 더하기 2 분의 2에다가 a 빼기 k를 곱한 값이고 따라서 hk는 가로의 길이가 k고 세로의 길이가 이 값인 그러니까 a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a 빼기 k가 되는 그와 같은 값을 갖는데 이것은 k가 지금 0과 a 사이에서 움직이는 변수고 그 k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만든 것이지. 근데 k에 대해서 보면 k에 대한 이차함수야.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특히나 k가 0일 때와 a일 때 k축에서 k축과 만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데 2차 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진다고. 그래서 대칭축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이 hk의 최대값은 여기가 지금 2분의 a가 될 테니까 2분의 a를 k자리에 대입한 2분의 a 곱하기 a 더하기 2 분의 2 곱하기 a 빼기 2분의 a, 그러니까 2분의 a가 여기 되고 지워지고 약분하고, 따라서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a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일단 0과 a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hk를 구했고 그 hk의 최대값까지 일단은 구해놨어. 두 번째, k가 만약에 a와 a 더하기 2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보다 크고 a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면 그때 hk는 역시 0부터 k까지 x가 놓일 확률, 그러니까 k가 뭐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역시 같은 값을 그대로 내리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k일 테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이 다각형의 넓이, 이게 지금 x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이고, 그리고 이쪽도 역시 그 다각형의 넓이, 이게 y가 0과 k 사이에 놓일 확률이다. 그런데 그 값을 뺄 거니까 빼주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차피 합동이라 둘 다 이제 지워질 거라고 소거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없는 거야. 결국 그 두 값의 차이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차이가 될 테고, 그런데 이쯤에서 역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합동이 될 테니까. 살짝 따지면 역시 합동이다라고 하는 게 금방 따져지고, 따라서 결국은 그 두 확률의 차이는 같은 값을 빼고 같은 값을 빼버리면 남는 게 이 직사각형 하나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따라서 a와 a 더하기 2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결정되는 hk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 hk를 살짝 한번 보자고. 역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될 테고, 근데 가로의 길이는 k 빼기 a지. k 빼기 a.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역시 뭐 he 정도로 놓고 비슷하게 탄젠트로 그 값을 결정을 해보면 a 더하기 2에서 k를 뺀가 분의 a 더하기 2 빼기 k 분의 he가 이 큰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길이가 지금 2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2 2분의 a 더하기 2분의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he가 이 세로의 길이인 he가 구해져. 그러니까 이 약분되고 a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이 값을 곱한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2 빼기 k라는 값이 나오겠네. 그 값이 세로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hk는 가로의 길이가 k 빼기 a이고 세로의 길이가 이가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2 빼기 k, 이 값이 세로의 길이라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이 hk가 된다. 근데 구하고 봤더니 역시 k에 대한 이차함수야. k축과 a에서 만나고 그리고 a 더하기 2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차항의 개수가 지금 음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주는 그런 함수인데, 최대값도 역시 우리가 따질 수가 있네. 따라서 a하고 a 더하기 2의 평균에 해당하는 a 더하기 1에서 최대가 만들어질 테고, 그 k자리에 a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나오는 값이 이 범위에 있는 hk에서의 최대값인데, a 더하기 1을 대입해주니까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1 빼기 a인 1이 되고 1, 그리고 a 더하기 2분의 k자리에 a 더하기 1을 대입하고 있어. 그러니까 a 더하기 2에서 a 더하기 1을 빼주면 1이겠네 역시.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구간별로 0부터 a까지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a고, 그리고 a하고 a 더하기 2 사이에서는 최대값이 a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hk의 최대값은 이 값이거나 이 값이겠지. 각각의 구간에서 최대인 두 개의 값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첫 번째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a가 전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어서 이 값이 14분의 5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짝 한번 살펴보자고. 이러면 14a가 10 곱하기 a 더하기 2와 같아야 하고, 따라서 4a가 2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는 5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a가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수를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절대 a는 5가 될 수가 없지. 즉 그 범위 안에 있는 a에 대해서는 이 값은 14분의 5가 절대 될 수 없다. 따라서 14분의 5가 최대값이다 라는 말로부터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값이 14분의 5는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두 번째 구간에 있는 a부터 a 더하기 2까지에 있는 k에 대해서 만들어진 최대값인 a 더하기 2분의 1이 14분의 5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거고, 여기에서 a의 값을 결정 지어주면 따라서 5a 더하기 10이 14이어야 하니까, 그러므로 5a가 4이어야 되고, 따라서 a는 5분의 4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네. 5분의 4는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별 뭐 큰 문제가 없고. 30번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피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n번의 시행 후 점피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 x6이 0이 아니었을 때 조건 확률이네. x3도 0이 아니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건 조건 확률이고, 그러니까 x3이 0이 아니었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x6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당연하게 조건부 확률이 정의이지 따라가지고, 따라서 x6이 0이 아닐 확률을 분모해 놓고 분자에 x3도 0이 아니고 그리고 x6도 0이 아닐 확률을 놓으면 되겠네. 근데 0이 아니다 보다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확률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우리는 6건의 확률로 이쯤에서 계산해야지. 근데 분모 x6이 0이 아닐 확률은 1에서 x6이 0이 될 확률을 뺀 것과 같고, 그리고 x3도 0이 아니고 x6도 0이 아니다의 확률은 1에서 x3이 0이거나 또는 x6이 0일 확률을 빼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합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x3이 0이거나 0일 확률 더하기 또는 x6이 0이거나 x6이 0일 확률 빼기 x3도 0이고 그리고 x6도 0일 확률, 그걸 빼주면 그러면 이게 x3이 0이거나 또는 x6이 0일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x3도 0이 아니다, x6도 0이 아니다, 이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고, 그 값을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찾는 그 사건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p 그 주사위를 던져서 점피를 움직였을 때 3번 움직였을 때 점피가 원점에 다시 돌아올 확률을 우리가 따져내야 되겠네. 그런데 주사위를 매번 던질 때마다 3의 배수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져. 이때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3의 배수가 x번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점 P의 위치에 해당하는 x3은 1씩 x번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0에서 x로 이동이 되겠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빼기 x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3 빼기 x번은 따라서 왼쪽으로 이만큼씩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3 빼기 x를 마이너스 2번, 2번 왼쪽으로 가니까 그래주면 나오는 값이, 이 값이 점 P가 3번 주사위를 던진 후에 있게 되는 위치가 되는데, 그 값이 언제 0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따라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x3이 0이 된다라는 얘기나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 값은 그런데 x 더하기 2x, 3x 빼기 6이 0이 된다. 그러니까 3x 빼기 6이라고 계산이 되어지는 값이 0이 된다 나 x3이 0이 된다 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 값은 x가 2다라는 거잖아. 결국 x가 2가 될 확률이 x3이 0이 될 확률과 같은 확률이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x는 3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x번 나왔다에 해당하는 x이고, 그 값이 2가 될 확률이니까 3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인 거지, 이 값은.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우리는 그 값이 3c2 곱하기 매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6건의 확률인 3분의 2를 한번 곱해줘서 이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이 값은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3 곱하기 9분의 1인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인 9분의 2야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돼. 그래서 x3이 0이 될 확률은 9분의 2다 라고 구해놨고, 그 다음에 x6이 0이 될 확률도 구해보자고. x6이 0이 될 확률은 6번을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6번 던진다. 그때 역시 3의 배수가 x번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럼 x6은 그 x번 나올 동안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니까 결국 x라는 위치로 점 P가 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600의 x번에 해당하는 그 횟수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6 빼기 x의 위치로 되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값이 3x 빼기 12가 되는데, 그러니까 x6은 바로 이 값인데, 따라서 x6이 0이 될 확률은 3x 빼기 12가 0이 될 확률이고, 이 값이 0이 될 확률은 x가 4가 될 확률이잖아. x가 4가 될 확률과 같다. 근데 x가 4가 될 확률은 6번 중에 4번 4가 될 확률, x가 4인 경우 4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과 같으니까 역시 독립시행의 확률로 6c4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을 해주면 그 값이 나오겠지. 이 값은 6c4가 6c2랑 같으니까 15 에다가 3의 6제곱분의 4, 결국 3의 6제곱분의 60이라는 값이 나오네. 이게 x6이 0이 될 확률이야. 그리고 x3도 0이고 x6도 0일 확률도 우리가 이 값을 대답하는데 이제 필요해. 근데 x3도 0이고 x6도 0이 되려면 처음에 일단 3번 던져서 x3이 0이 돼야 돼. 그럴 확률이 9분의 2야.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3번 움직여서 3번 움직임. 그래서 결국은 다시 0으로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확률은 이미 9분의 2라고 그 확률을 우리 구해놨다고. 이 확률은 9분의 2야. 그래서 다시 0에서 시작해서 또 3번 움직이는 거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똑같은 시행으로 3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0의 위치에 돌아와야 x6도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확률은 이 사건이나 이 시행이나 똑같으니까,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9분의 2이듯이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9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서 x3도 0이고 그리고 x6도 0이 될 확률은 확률의 곱셈 정리 9분의 2의 확률로 x3이 먼저 0이 된 다음에 다시 9분의 2의 확률로 또 x6이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확률은 81분의 4이다 라고 확률을 우리가 이제 따져낼 수가 있네. 그럼 이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겠다 싶어.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 따라서 분모는 1 빼기 px가 x6이 0이 될 확률. 근데 그 값이 3의 6제곱분의 60이니까 1 빼기 3의 6제곱분의 60. 이 값이 이제 분모가 되고, 분자가 1 빼기 이 값들 전개를 그냥 해보자고. 1 빼기 x3이 0이 될 확률. 그 값이 9분의 2. 그리고 빼기 x6이 0이 될 확률. 3의 6제곱분의 60. 그리고 더하기지. 더하기 x3도 0이고 x6도 0이 될 확률. 3의 4제곱 81분의 4. 3의 4제곱분의 4.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되고, 분자 분모에 3의 6제곱을 곱해서 계산을 밀고 가보자고. 그러면 3의 6제곱 빼기 60분의 3의 6제곱 빼기 9 약분해서 2 곱하기 3의 4제곱 빼기 이건 그냥 60 더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3이 한 번 더 약분되네. 3을 약분해서 3의 5제곱 빼기 20 그리고 3의 5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20 더하기 4 곱하기 3. 자, 이제 진짜로 계산을 하면 3의 5제곱이 243이야. 그러니까 243 빼기 20 분의 243 빼기 54네. 빼기 20 더하기 43 12. 따라서 223분의 역시 223 빼기 42. 따라서 223분의 223에서 42를 빼주면 181? 181? 이런 수가 나오네. 따라서 이거 뭐 더 이상 약분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따라서 그 확률은 223분의 181이다. 그래서 그 합은 P와 Q는 각각 이와 같은 값이 되고,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따라서 404 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겠다.